이제 노트북이 나오다가 노트북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P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가 바뀌어짐과 동시에 또 사회적인 변화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다. 2016년에 크라우스 슈밥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2016년 4차 산업혁명이 돌아오면은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 200만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기계화로 이런 걸로 없어지고 아주 고도의 높은 그런 것들만 기술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뭔 얘기를 했느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역대 정권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없었던 청와대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어놨는데 5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전 인구비 제일 못하는 실패하는 정부로 끝나는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 4차 산업의 혁명을 해가지고 그거 준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못한 실패한 정부로 전락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과 연결을 해가지고 했느냐. 2016년에 인공지능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세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스마트폰이 생기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모든 것들이 데스크톱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에서 아예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2000년대, 202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2021년 들어와가지고 또 뭔 얘기를 했느냐. 나오는 얘기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경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경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구글 다음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2021년에. 그리고 트위터나 모든 것. 그 메타버스 경제가 나오고 나서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올해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인공지능에 관한 것으로 아주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서가 가지고 느닷없이 챗GPT라는 것이 챗GPT 3.0, 3.5가 나오더니 이 세상이 과거에 인터넷이 나오던 시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또 코로나 3년 동안에 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챗GPT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세계 기업들이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여가가지고 챗GPT로 하고 있는데 이 챗GPT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 그러면 이 챗GPT가 생기고 나서 챗GPT에 대한 것이 인문학과 기술과 경영에 관련되는 융합을 어떻게 챗GPT로 활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다. 이슈. 우리 경영학교에서도 오늘 오전에 경영 전략에 관련된 그 양희동 교수가 계속 다른 학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지금 한 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10시에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해요. 챗GPT. 우리 회계학을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게 챗GPT가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한 70개 학회에 금요일, 토요일부터 계속 지금 이 챗GPT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물어보겠어요. 챗GPT를 해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챗GPT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챗GPT를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챗GPT를 해본 사람, 해봤다는 분들, 챗GPT를 해봤는데 돈을 주고 해봤습니까? 돈을 안 주고 해봤습니까? 어디를 들어가서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했죠? 해본 사람, 이 얘기를 한번. 구글에 바드로 들어가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구글에 바드 나오기 전에는 뭐냐 그러면은 그 20%를 줘야 할 수 있었다. 바드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분은 다른 거 챗GPT 해본 사람 다 구글로 해보셨어요? 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내가 오늘 이 설명을 자세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려있어요. 해봤다 5분들 뭐를 해봤어요? 선생님은? 저 맞습니다. 네. 미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튼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알았어요. 또 위튼 다른 분 해봤다는 사람 저거 가지고 있는 분. 아, 저도 저기랑 같습니다. 아까 구글로. 제대로 한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이렇다니까요. 아까 이것 때문에 저기서 싸운 거예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이 해본 채하고 아는 채를 하고 사람 이렇게 개찜쳐가 가지고 바보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구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엣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까는데 오픈 AI를 bing.ai라는 프로그램을 까세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bing.ai를 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빙 AI 창이 열려요. 창이 열리는데 그 창에 뭐라고 나오느냐? 영어로 물으면은 영어로 깔아서 하면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한글로 무엇이든지 한글로 물어보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창이 나와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무료예요. 그 무료로 깔아진 빙 AI를 오픈 AI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아까 구글로 20불을 주고 하거나 그것이 이제 빙 AI가 나오니까 구글에서 바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빙 AI 이후에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드가 무료로 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20불이나 아까 다른 거는 다 돈 주고 해요. 50불이나 100불이나 이렇게 줘야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 가지고 빙 AI를 치면 오픈 빙 AI에 관련되어 있는 창이 열리는데 그 창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창이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고 본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빨리 여기 자료에 구체적인 자료는 쫙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봐도 돼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의 인식. AI 챗GPT란 무엇인가? 챗GPT 융합 활용하는 방법. 챗GPT 문제점과 미래 전망 하는 거예요.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이런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넘어갔대요. 우리나라 이런 게 쭉 넘어갔대요. 폐계 투명성에 관한 거, 뭐 이런 얘기 지금
이 안 하고 챗GPT로 중점적으로 나갈게요. AI로. 챗GPT 여기서부터 자세히 해놨어요. 챗GPT라는 뭐냐? 채팅.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채팅라는 것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채트라고 그래요. 채팅하는 것을 대화하는 거,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거, 그게 채팅이잖아요. 챗GPT란 무엇인가? 챗GPT는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챗GPT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챗GPT에 빙 AI에 거기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챗GPT다. 기본이 이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오해가 엄청 많아요. 챗GPT를 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80%가 제대로 안 나와요. 80, 90% 그래요. 챗GPT를 그러면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봐야 하느냐? 질문을 잘해야 올바른 대답을 해준다. 질문을 엉터리로 하면 절대로 올바른 내가 요구하는 올바른 답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강철순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고 챗GPT 안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딱 해놓으면 우리나라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논문이나 쓰고 뭘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동명이 이 어떤 MBC에 있는 뭐 강철승이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데 교수 강철승이도 있고 뭐 여기 중앙대 있는 강철승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으냐? 중앙대학교 교수 강철승인데 한국수산정책 포럼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논문을 요즘 쓰고 있습니까? 하면 쫙 전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 한 1000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75억의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이 1%도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노벨상의 3%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린이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까지 모든 것이 다 주관식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습득하고 지식을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질문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질문을 제일 잘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작년에 59만 명이 대학 예비고사를 봤는데 대학 예비고사에 다 오지선다형이다. 수학 문제까지도 수학 문제는 풀어가가지고 이거 답을 내야 하는데 수학 문제까지도 5개 중에 답을 딱 해놓고 찍으라고 그런다. 찍기 도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앙대라든가 다른 데에서 이거 고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가서 가보면은 이런 주관식을 내놓으면은 석주를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고 그걸 조리 있게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석사 박사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교수들을 한번 출제해 보세요. 전혀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찍는 것에 도사가 되고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우리 회계학의 공인회에서 CPA도 1차는 주관식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회계를 풀어야 하거든. 숫자로 풀어야 하거든. 이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질문을 엉터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정답이 안 나오면은 그 질문에 바른 답이 나오도록 자꾸 업데이트하면 한번 업데이트된 것은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저는 그 옛날에 6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앞에 쫙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아예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GDP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이 문제고 뭐 하는 것을 초등학교 하는 것까지 쫙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GPT와 검색 엔진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챗GPT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잡고 챗GPT란 용어는 무엇이고 뭐 하는 얘기를 쫙 해놨어요. 챗GPT가 이런 고단위의 이런 분석도 가능하잖아요. 챗GPT가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비슷한 엘리자베스 참그 모나리자를 그려놓고 모나리자 비슷한 것들을 해놓고 거기에 특성을 내가 가미해가지고 하면은 모나리자 원래 모양보다도 더 개성이 있는 모나리자로 바뀌어가가지고 나온다. NFT 또 시, 소설, 만화 모든 것이 더 나아진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회계 감사를 할 때 옛날에는 회계 감사를 할 때 샘플로 해가지고 샘플로 이제는 샘플이 없어요. 다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전수조사 샘플과 전수조사하고 그 에러가 굉장해요. 우리 제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하는데 여론조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론조사를 자기가 관련이 있는 사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데 가서 조사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에러가 나타나는데 그건 조사하는 사람이 객관성 있게 랜덤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이거 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풀어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쫙 기술적으로 넘어가요. 챗GPT에 관련된 거 질문을 바르게 해가지고 잘 해야 한다. 챗GPT가 활용되기 전에 작년 말에 얼마였느냐 챗GPT 우리가 검색 단어를 물어보면은 그 단어가 우리가 1750만 개였어. 그런데 금년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와가지고 금년 2월 달에 5천만 개로 그거 늘어났어요. 금년 12월 되면은 1억 개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확도가 65%에서 70%, 80%, 99%까지 돼. 100%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100%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99%에 가깝게 정확도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 챗GPT에 관련된 이런 것들 쫙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각 기업이 우리 정부에서도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챗GPT의 잘못된 그런 오해들 왜 오해가 생기느냐 잘못해서 활용하니까 챗GPT 칼이 있어요. 칼 일본도라든가 이런 거 칼을 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을 무섭다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혀 발전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잘 쓰면 활이나 칼이나 잘 쓰면은 그 완전히 우리 인간의 유익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괜히 이 챗GPT나 뭐나 이런 것들 여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공지능을 공부한 3, 40년 되는 AIT라든가 IT 관련된 공부한 사람들 이거 지금은 저는 챗GPT 저는 전공이 회계학이에요. 그런데 챗GPT에 대해서는 3, 40년 그 빅데이터라든가 그거 AIT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어떤 부분에서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 써보고 써봤다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다 이게 우리 교수들이 문제다 얘기예요. 안 써보고 뭐 제대로 안 써보고 우리 회계학이 문제를 해. 아까 저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배지 붙이려고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학교 안 나와요. 회계를 하려고 하면 회계부터 먼저 이해한다. 이런 쫙 이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쭉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쭉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엄청난 자료들 여러분들이 제공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 채택비트를 이용하는 적재평가라든가 채택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회계를 이용을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가지만. 유엔에서 21세기에 저 모든 국가가 빈부격차가 없이 발전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지침이 세 가지. 21세기에 첫째, 기초교양을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 부모도 안 보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교양을 갖추고 역량을 갖췄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이런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정영순 씨 그 아내는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1등으로 들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러고 또 동양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진행상 조금 자기 자녀들을 마무리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인디라 마하트마 간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원칙 없는 정치, 부호 없는 노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비즈니스, 인간에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하려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